다산 정약용의 운명을 스토리텔링하다. 필자가 우연히 다산 정약용의 삶의 일대기를 압축해서 다룬 동영상을 보고 극과 극의 평범하지 않은 삶의 굴곡을 살아왔던 이분의 사주팔자와 대운이 실제 살아왔던 삶의 굴곡과 잘 맞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완벽한 사주명리학 이론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니 각자의 공부에 필요한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은 음력 1762년 6월 16일 4시 출생입니다. 정화일간으로 모든 대운을 스쳐가듯 쳐다보면 특히 임자대운에 천간의 정화 2개가 정관인 임수 2개와 정임 합정임합으로 모두 묶이니 뭔가 관에 의한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갑인대운의 천간지지로 강력한 목의 운이 들어오니 인성인 학문, 저술, 교육에 관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유학자로 실학자의 대표격 인물로 해남의 최고 부자이며 양반인 고산 윤선도의 증손자인 윤두서의 손녀가 어머니이고 8대에 걸쳐 홍문관 벼슬을 지낸 명문가 집안의 후손이 아버지입니다. 이모화변이 일어나던 해인 1762년 8월 5일에 오남 3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정약용은 어려서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4살에 천자문을 떼고 7살에는 한시를 지어 주변 어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쓴 묘지명에서 어려서부터 영특했고 그래도 뛰어났다고 밝히며 스스로 총명했던 시절을 숨김없이 기록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산 정약용의 사주팔자에 나오는 대운의 흐름과 실제의 삶의 굴곡을 비교하면서 실제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의 흐름과 정약용의 나이별 행적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다산학술문화재단 사이트에 나오는 다산일대기를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경술대운 20세에서 29세, 22세 성균관에 입학, 23세 중용강의를 정조에게 바쳐 정조의 주목을 받다. 이벽에게서 처음 천주교에 대해 전해 듣고 천주교에 기울기 시작. 24세의 이벽, 이승훈, 정약전, 정약용 등이 천주교 모임을 하다 발각되다. 26세 다산과 이승훈이 주도한 천주교 모임이 발각되다. 28세의 기윤현, 과거에 급제하고 정조가 개혁 세력 양성을 위해 만든 초계문신에 발탁되다. 정조를 위해 한강에 놓을 배다리를 설계하다. 29세 한림 선발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현 서상군인 해미현으로 잠시 유배가다. 사관원 정원과 사원부 치평에 임명되다. 경술대운 분석 1. 이 사주는 무제사주인데 경술대운은 천간으로 정제경금이 들어와 편인 을목과 을경합금이 되는 시기입니다. 천간에 월의 비견 정화가 있어 년의 정관 임수를 다투는 형국인데 을경합금이라는 가상의 재는 비견과 다투지 않습니다. 2. 술토상관이 들어와 임수 밑에 오화와 오술하국이 되어 일생에서 자신의 뿌리인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의 정조는 정약용을 통해 실학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정약용은 정조를 통해 자신의 사상계를 현실 정치 속에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3. 특히 이 시기에는 술토라는 술의 천문이 들어오는 대운에 천주교와 강력하게 인연 맺은 것과 시의 을목과 을경합금을 하니 대운 후반부의 과거에 급제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의 대운 30세에서 39세, 31세 홍문관 수찬에 임명되다. 정조의 명령으로 수원화성을 설계하고 기중기 등을 고안하여 수원성 축조에 이용하다. 33세 부친상을 마치고 성균관에 복귀하다. 경기도 암행어사가 되어 민정을 살피다. 홍문관 부교리에 임명되다. 34세 동부승지, 병조참의, 우부승지에 임명되다. 중국인 신부 주문모의 밀입국 사건에 연루되어 금정찰방으로 좌천되다. 35세 수원화성이 준공되다. 36세 곡산부사에 임명되어 민생을 구제하고 누적된 폐단을 바로잡다. 백성 구제를 위해 천연두 치료법을 정리하다. 38세 형조참의가 되었으나 탄핵을 받자 자명소를 올리고 사퇴하다. 39세 경신년 정조 승하하다 마제의 고향집을 여유당이라 명명하고 저술 활동을 시작하다. 신의 대운 분석 1. 신의 대운은 천간에 강력한 편재 신금이 들어오고 그 신금이 지지로 정관 해수를 끌어오는 시기입니다. 비견과 다투게 되는 비견 발동의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일생에서 가장 강력한 결실이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2. 특히 이 시기에는 무제사주가 천간에 편재 신금이 들어오는 동시에 지지로도 정제 해수가 들어와 능력 발휘에 따른 결실과 진급에 관한 임명이 일생에서 가장 많았던 시기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자 대운 40세에서 49세,
40세 신유년 신유옥사가 일어나 셋째형 정약종이 사형에 처해지다. 황사형 백서 사건으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둘째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다. 강진에서 18년간 귀양 생활을 하다 41세 유배지 주막에 거처하며 사의제라고 이름하고 제자 교육을 시작하다. 44세 보은산방에 거주하며 큰 아들 학연을 교육하다. 해장선사와 교유하며 차와 가까워지다. 45세 제자 이청의 집에 머물며 교육과 저술 활동을 하다. 47세 다산초당에 정착하여 제자들과 협력하여 저술 활동을 하다. 임자 대운 분석 1. 임수 자수로 일생에서 유동, 이동으로 작용하는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천간의 모든 정화가 정관 임수로 인해 정임합으로 관에 묶이면서 지지로는 편간 자수로 인해 좌우충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럴 경우 관에 관한 변화나 문제가 일생에서 가장 클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기존에 살던 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주에 음의 일간 글자가 2개 있는데 2개 모두가 관과 합을 해서 묶여버리는 대운세운에는 대부분 길보다 흉이 많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3. 이 시기에는 정화 2개가 모두 정임한목이 됩니다. 이럴 경우 관에 의해 강력한 인성이자 목의 기운이 생기니 학문, 교육, 저술 등과 같이 인성이나 목에 관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4. 특히 이 시기에는 임자대운의 첫 해인 신유년의 관제수로 인해 멀리 귀양을 가게 되고 그로 인해 일생에서 최초로 교육과 저술에 매진하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